어느 여름날 젊은 작가 지망생이자 화자인 스팅골은 뉴욕 브루클린의 한 낡은 하숙집에 도착한다. 남부 출신인 그는 자신의 첫 소설을 쓰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세상에 덜 익은 청년의 눈에 도시는 낯설고 어딘가 적대적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우아하고 섬세한 분위기를 지닌 폴란드 출신의 여인 소피와 매력적이지만 예민하고 불안한 기질의 지성인 네이선이다. 처음 스팅골은 그들 사이에 어떤 틈도 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착적일 만큼 깊이 빠져 있으며 누가 봐도 강렬한 연인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폭력적인 기운이 깃들어 있다. 어느 날은 행복의 절정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은 누군가의 울음으로 하루가 끝난다. 소피는 그런 네이선을 묵묵히 감싸지만 때때로 그녀의 표정에서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스친다. 스팅골은 점차 두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그저 사랑스러워 보이던 소피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녀는 겉보기엔 여전히 아름답고 유쾌한 이야기를 웃으며 나누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네이선의 감정 기복은 점점 심해지고 그녀는 그런 남자에게서 도망치지도 완전히 안기지도 못하는 채 그 곁을 떠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팅골은 소피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과거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지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왔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려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끊임없이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소피는 침묵 끝에 입을 연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쟁의 상흔이 아니었다. 소피는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아닌 가톨릭 신자로 살았다. 그녀는 독일어도 능숙했고 학식도 있었기에 나치의 탄압을 직접 겪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운명은 그녀를 비껴가지 않았다. 소피의 아버지와 남편은 정치적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녀 역시 두 아이를 데리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을 따라다닐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수용소 입구, 나치는 그녀에게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한 아이는 남기고 한 아이는 보내야 한다는 지시. 거부하면 두 아이 모두 죽는다는 협박. 절망과 혼란, 절규 속에서 그녀는 결국 한 아이를 내주고 다른 아이는 수용소에 함께 들여보낸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멈춰버렸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 매일 살아남은 것에 대한 벌처럼 찾아오는 후회와 고통. 소피는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미국에 건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 안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고통은 네이선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피어올랐다. 네이선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녀의 어두운 과거가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와 얽혀 계속해서 폭발했다. 그는 가끔은 그녀에게 따뜻했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잔인한 말로 그녀를 찢었다. 소피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결국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이해받을 수 없다는 체념에 빠져 있었다. 스팅골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소피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버렸고 더는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었다. 결국 스팅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피와 네이선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끝을 선택한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 잠에 들고 세상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보낸다. 스팅고는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침묵 속에서 한 줄의 문장을 적기 시작한다. 제1장.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고통의 얼굴. 선택이라는 말은 얼핏 자유로워 보인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존엄이고 권리다. 그러나 소피가 맞닥뜨린 그 선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의 이름이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전쟁의 참혹함을 말하지 않는다. 폭탄 소리나 총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찢는 비인간적인 결정의 강요였다.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절망.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던 그녀의 그날의 선택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으로 남았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용서받지 못한 선택은 영혼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제2장 살아있다는 것의 무게, 그리고 죄책감의 시간. 많은 이들이 말한다. 전쟁은 지나갔다고. 하지만 소피의 내면에는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그녀는 지난밤의 봄 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이 내렸던 선택,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끝없는 자책. 소피에게 삶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견뎌내야 할 형벌이었다. 네이선의 불안정한 사랑도, 스팅고의 순수한 위로도 그녀를 그 감옥에서 구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기에 그만큼 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제3장 전쟁은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소피의 선택은 전쟁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전쟁이 남긴 보이지 않는 폐허를 말한다. 육체의 파괴보다 더 깊은 정신의 상흔.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웃는 사람 속에 깊이 파묻힌 전장의 울음소리. 소피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인간성은 산산이 부서졌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도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 그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부서진, 그리하여 매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존재의 기록이다. 제4장 여성의 고통, 침묵 속에서 울부짖다. 이 영화가 전하는 고통은 또 하나의 무게를 지닌다. 바로 여성의 고통이다. 전쟁 속에서 여성은 자주 말하지 못했다.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의 말에 침묵당하고 살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져야 했던 이들. 소피는 그런 현실의 상징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 무게를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이중의 고통.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했던 절망. 네이선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불안한 애착은 그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제5장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머물러주는 것. 스팅고는 그녀를 이해하려 한다. 그녀가 지나온 시간을, 그녀의 표정 뒤에 숨은 상처를. 하지만 그는 끝내 그녀를 다 알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영화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임을 알려준다. 어떤 고통은 이해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고통 옆에
함께 앉아 줄